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장이 일단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 파동을 마무리했다. 그래서 일단 짧게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조정 파동이 시작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조정을 보이다가 또 밤에 급등을 한번 했다가 또 엄청난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차트 보시면요, 이제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이제 1시간 차트, 1시간 차트인데요. 어제 지금 보시면 어제 제가 고점을 찍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대략 한 요 정도 부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이 왔어요. 그리고 반등이 왔다가 다시 하락. 저는 사실 어제 그러니까 이날 요 고점을 찍은 이후에 일단 확인을 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68,200에 200이 좀 아니죠. 120인가? 하여튼 그 정도의 매도 포지션을 소량 잡았었습니다. 소량. 그런데 여기가 지지되고 또 반등이 왔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게 그저께구나 참. 그리고 나서 제가 대응을 못하는 동안 지지를 보였다가 반등을 줬고, 그냥 다시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지지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기를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아무래도 매수는 못 잡겠어 가지고 그냥 포지션 프리인 상태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장이 여기서 갑자기, 이제 이거는 저도 확인을 못한 자리인데요, 갑자기 급등을 했었더라고요. 사실 제가 여기서 매도를 잡을 때 매도를 일부 잡아놓고 또 일부를 좀 가격에다가 걸어 놨었어요. 일부. 그랬는데 그게 체결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리고서 급락이 나왔었고, 정리는 안 됐었죠. 여기서는 당연히 걸어 놓지 않았으니까. 체결이 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포지션을 정리를 했는데 64,400 얼마인가, 지금 현재 가격하고 유사한 가격에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일단 지금 파동 계산을 좀 해봐 드리면, 지금 파동은 이전 파동은 일단 계산하지 말고요. 복잡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만 일단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된 파동이 아주 깔끔하게 나왔어요. 예.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리면요, 이거 빨간색으로 그리지 말고 색깔 좀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온 파동을 보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대충 그릴게요. 그리고 A, B, C입니다. 근데 이 C가 아직 마무리 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보는 건.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B 파동을 여기로 보고 C 파동이 이렇게 나왔다고 보는지, 이거와 또 이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파동이라는 것은 그 5파가 마무리가 되면 기본적으로 조정파가 들어가요. 근데 조정파가 첫 번째 파동이 3개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5개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3개로 나온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3개로 나오면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조종파예요. 5개로 나오면 조종파일 수도 있고 조종하고 이제 다시 신고가 나는 파동. 근데 이게 5개로 나오면 하락 파동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락 파동이. 그래서 일단은 이제 3개로 나오면 이건 조종 파동이구나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가 나온 이후로 저도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하락이 안 나오고 지지가 됐기 때문에 정리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급등을 줬어요, 밤새. 근데 이제 뭐 우연히 이렇게 걸어놨던 걸 제가 취소 안 한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체결이 된 건데, 체결이 되고 급락을 줬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A파, 그럼 조종이라는 거는 보통 A, B, C로 만들어지는데 A파가 A, B, C 이렇게 마무리된 거라면 이 파동이 어떤 새로운 신고 파동을 만들면서 이게 A, B, C라면 신고 파동을 만들면서 이렇게 조종을 하고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파동이 왜 이렇게 급락을 보였냐면 제가 생각했을 땐 A, B, C를 했는데 이게 전체가 A, B, C가 끝난 게 조정이 끝난 게 아니고 여기가 A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가 B파. 그럼 B파가 보통 이렇게 A파에, 여기가 A파의 시작점이잖아요. A파의 시작점을 돌파를 하면 이제 불규칙 파동이라 그래가지고 C파는 굉장히 강력하게 하락을 하는 파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 파동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가 이제 저점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추가 하락을 해서 요 저점보다 낮은 저점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나오더라도 그렇게 급격하게 더 많이 내려가는 그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게 이 해석이 맞다면 막 또 연장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건데 참 머리가 아픕니다, 사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전 파동을 또 한번 이제 되돌아 봐야 되는 시간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파동이 이게 좀 여기서는 이제 또 해석을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좀 복잡합니다, 지금요. 여기서 만들어진 파동을 저는 요거를 1번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여기를 2번이라고 생각했고, 요건 3번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3번의 시작. 그런데 이제 좀 사실은 이런 조정 파동이 3번의 1번이라고, 여기를 3번의 1번이라고 생각하면 뭐 2번 파동에서 그렇게 잘 안 나오는 파동인데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어쨌든 이 자리를 깨기 전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이걸 여기만 안 깨면, 여기가 1번의 시작점이니까 여기만 안 깨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뭐 이렇게 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급등락이 형성되는 건데, 우리가 뭐 모든 가격을 이 파동으로만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파동의 해석은 지금 그런 상태고, 이제 과거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들을 모두 만약에 다 해석을 같이 연관지어서 해본다면 지금 계속 연장의 연장 뭐 이런 식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연장이 또 나온다면. 그래서 지금 짧은 파동들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위배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뭐 여기까지 보고 그냥 여기서부터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1번, 2번, 그리고 처음에 계산했던 것을 여기 3번이고 여기가 4번이에요. 그럼 이제 5번 마지막 파동은 마지막 파동인데, 지금 마지막 파동 중에 지금 한 1번, 2번, 3번, 3번에 1번, 3번에 2번, 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한 번 더 신고가 나야 뭐 5번 파동이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참 파동이 좀 뭐 작은 파동이라 어렵긴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실은 원래 3번 이게 여기에서 3번이 끝난 거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여기가 이제 A, B, C에서 2번을 여기로 본다고 봤을 때 여기 1번의 고점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1번의 고점을 거의 건드렸거든요. 지금 보시면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잠깐만요. 자, 봅시다. 1번의 고점이 이 자리예요. 건드렸죠. 그죠? 예. 건드렸기 때문에 여기 이 파동이 여기서 3번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3번에 1번이고 3번에 2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3번에 2번이 끝나면 이제 3번에 3번이 나오겠죠. 그리고 3번에 4번이 나오고 3번에 5번 나오고 뭐 이렇게 막 좀 아직도 상승 파동이 남아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파동이 만약에 맞다면.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간혹가다 우리가 이제 이런 잘게 나누어지는 파동들은 사실상 우리가 엄밀하게 봤을 때 이 파동이 원래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움직이는 것을 완벽하게 이렇게 딱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끝나는 그런 것들을 뭐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보통 뭐 해석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여기 보시면 어쨌든 여기까지를 1번으로 놓고 여기까지를 2번. 네, 그러니까 조금 1번 파동이 이렇게 좀 이해 안 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걸 무시하고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 여기를 5번. 그러면 이게 이제 새로운 하락 파동이 시작되는 파동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려면 그렇게 보면은 또 이제 또 뭐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서 여기를 3번에 이제 3번으로 봤잖아요. 이걸 이렇게 보지 않고 여기를 4번으로 보고 여기 어딘가를 5번으로 본다면 얘가 3번이 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또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의 어떤 좀 상반된 흐름이긴 하지만 그렇게 놓고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두 번째 해석이 첫 번째 해석에 비해서 조금 뭔가 좀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은. 근데 그러나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게 만약에 일봉으로 가버리면 일봉으로 가서 보면 이런 내부에서 움직이는 파동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봉으로 보면 끝났다. 뭐 이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 끝났네. 이러고 나서 만약에 여기 깨고 내려오면 뭐 확인되는 거는 사실 여기가 깨져야 확인이 되는 거죠. 여기가 깨지는 자리가 얼마인가요? 58,000. 58,000이 깨져야 확인이 되는 건데 뭐 저기까지 내려오면은 너무 폭이 크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확인은 여기에 와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그러면 조정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나중에 또 상승할 값이라도 만약에 이 파동이 맞다면 조정이 올 것이다. 조정은 어디 올 거? 뭐 A, B, C로 온다면 조정이 어디까지 올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깨지면 일단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4만 라인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이 파동을 이제 어떤 식으로 그리고 내려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번 더 신고를 내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상승 파동이 끝났고 이제 조정 파동으로 들어가느냐. 그러면 조정 파동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뭐 이런 게 관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무진장 어렵네요.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어려워도 일단은, 자, 뭐 어쨌든 비트코인은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우리가 매매를 그래도 하고 있는, 제가 하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했을 수도 있는 리플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리플을 1.4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1.3대 중반 정도까지 갔다가 비트코인이 폭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같이 폭락을 했어요. 같이 일봉상으로는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 자, 1시간 차트 보겠습니다. 같이 폭락을 했는데, 저도 이게 사실 어저께 현물이 어저께 제가 1,600원, 현물은 업비트에서 한 1,600원 정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1,595원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걸어놨는데 1,600원 보고, 어저께 이제 술 먹고 교육받는 친구랑 술 먹고 나오는 중에 갑자기 체결이 됐더라고요. 딱 보니까 정확하게 1,595원인가 뭐 하여튼 찍고, 나중에 이제 조금 넘어가긴 했어요. 1,605원까지 보니까. 근데 어쨌든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보니까 이 비트코인 선물이 상대적으로 못 올라온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고점 라인이 당시에 업비트에서 보면 잠시만요. 동일한 고점으로 생각했을 때 업비트에서 1600 여기가 1620원인가 그랬거든요. 1620원 1620원짜리인데 1600원 찍었는데 조금 너무 못 미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업비트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여기서 뭐 조금밖에 안 남아 있었지만 안 팔렸더라고요. 자고 일어났더니 뭐 폭락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다시 반등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반등이 오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물이 팔렸을 때 그냥 뭐 올라오겠지, 그냥 좀 안일하게 술도 마셨고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좀 더 올라가다가 정리가 안 되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좀 아쉽게 돼버렸는데, 일단 뭐 아직은 반등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좀 많이 내려왔었다라는 게 좀, 만약에 이게 배율을 조금 낮게 하신 분들은 손절매가 나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1.3대였는데 1.3대에서 1.1대까지 내려갔잖아요. 1.1대. 그러면 얘는 그런데 선물은 더 심했어요. 선물로 한번 볼까요? 선물을 보면 저는 진짜 배율을 좀 낮게 해놓은 게 좀 무지하게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걸 보고 어디 갔냐? 네, 여기 이건가 보네요. 여기 보시면 이거 아닌가? 1. 몇 가지 내려왔더라? 분명히 좀 많이 내려왔던데. 제가 보는 건, 제가 거래하는 데서는 1.1이 깨졌었어요. 1.09 때까지 내렸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고점부터 뭐 1.12 뭐 이거라고 쳐도 여기서 20% 이상 내려온 거예요. 20%. 그럼 보통 뭐 10배로 많이 하시잖아요. 10배로. 10배 정도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10배로 했으면 여기서 했으면 뭐 당연히 중간에 나가는 거고, 여기서 잡은 분들도, 여기서 잡아서 이만큼 먹었던 분들도 이게 손절배가 나가는 자리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엄청난, 예, 황당한 어떤, 예,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배율 조절을 뭐 종목별로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곱하기 8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격리 마진으로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격리 마진이기 때문에, 이게 격리 마진이 아닌 사람들은 뭐 돈만 여유 있으면은 뭐 아무리 배율이 높게 돼 있어도 손절매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격리 마진인 경우 이렇게 배율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돈이 뭐 현금이 또 따로 있어도 이렇게 반대 매매가 확 나가버려요. 그래서 저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게 10배로 해놨으면, 왜냐면 중간에 매매가 저는 있었기 때문에, 원래 잡았던 자리는 여기지만 중간에 사고 팔고 하면서 단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 단가가 대략 한 1.1대 정도 됐었어요. 1대 그 후반 정도? 뭐 대략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갔지. 뭐 1.2대 초반 뭐 이상인 사람들은 여기에 뭐 다 반대 매매가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이렇게 좀 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혹시 이 마진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아예 타이트하게 해놓든지, 배율을 아예 타이트하게 해놓든지, 아니면 또 어중뛴게 해놓으시면은 이런 자리에 좀 나가버리고 황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매매를 손절 자리를 잘 설정해서 무조건 내놓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자리든, 아니면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갔으니까 고점 뚫고 내려온 자리든, 이런 자리에다가 해놓으시면 아마 큰 리스크를 입지 않고 매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포지션을 많이 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좀 그 트레일링 스탑을 안 걸어놨던 게 좀 큰 페인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스탑 거는 습관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뭐 포지션들을 많이 가져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스탑 거는 습관이 좀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부터 좀 매매하는 습관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좀 매매를 하실 때 조심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뭐 문제는, 제가 이제 어저께 술 한잔 하고 좀 일찍 잠에 든 게 이제 문제였고, 원래는 이제 체킹을 좀 하고 이렇게 잠에 드는데, 뭐 체결이 된 것도 몰랐었고, 뭐 매도가 BTC 비트코인이 체결됐는지도 몰랐었고, 뭐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상충 이렇게 그 매도가 운 좋게 되는 바람에 여기서 먹었던 걸 토해낸 걸 뭐 비트코인으로 좀 먹고 뭐 이렇게 돼서 좀 다행스럽게 그래도 리스크가 없긴 없었습니다만, 어찌 됐든 뭐 이런 종목들을 제가 먹었던 거를 뭐 거의 다 토해내는 어떤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일단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올라가다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급격한 하락이 이전에는 추세선을 지키는 선에서 마감이 됐었는데 깨트렸다는 것은 일단 긍정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두 가지 해석이 비트코인이 가능한 것처럼, 이 종목도 첫 번째 이렇게 좀 균열이 일어난 것은 좋게 볼 수는 없지만 반등은 일단 가능한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직은.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흐름이 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인 대응을 뭐 한다기보다는 너무 좀 많이 과도하게 올랐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일단 반등이 들어오면 좀 현금화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사실 비트코인이 한 번쯤 7만을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조심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일단 큽니다. 네. 뭐 잘 지켜오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다시 올라왔지만 이렇게 깨졌다는 자체가 일단 좋게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심하자. 조심하자. 조심하는 게 일단 답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닌데 일단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등, 저는 지금 생각하는 반등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많이 올라오면은 반등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한 66,000, 66,000 정도 보고 있고요. 반등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아까처럼 말씀드리면 뭐 당연히 신고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신고가는 얼마냐? 라고 생각한다면 뭐 대략 한 7만을 한 번 정도 터치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여기서 이 정도로 얘기 드리고 오늘은 뭐 질문 올라온 게 없는 걸로 알기 때문에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